오늘 거는 기출행위에 한 3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먼저 하고 아니다. 기출행위에 그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하기로 했죠. 네, 오늘은 제가 부디 아까 그 정시 시간에도 최대한 차분하게 문제를 풀려고 이제 버벅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막 이거 뭐냐 하면서 막 이제 못하고 했던 것들이 좀 아쉬워서 24번 깔끔하게 한 번만 다시 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해볼게요. y는 마침 연수해볼게요. 질문이 많이 없으니까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2에 x-a 네. 그쵸?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오직한 점인데요. 이 문제는 그래프가 좀 필요하다 했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가 y축, x축 놓고 그릴 거니까 t는 상수, t 상수, a도 상수 취급하고 그림을 그린다 치면 n은 x 그냥 그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고 지수함수 2x제곱 그리는 건 다를 바가 없어. 만나는 점이 생긴다는 거. 이 만나는 점을 S뿐만 이제 뭐라고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S점에서 만나니까 일단 일반 관계식이 T세제곱에 ln S-T랑 그 다음에 여기에 X자리에 S를 집어넣은 이 S-A가 같겠죠. Y좌표 같다 뜻이고요. 자, 이제 미분계수도 같을 거니까 S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으니까 얘 미분하면 자, x-t분의 t세제곱이니까 s-t분의 t세제곱. 자, 이 친구 미분할 때 여전히 x만 중심 문자에는 상수 취급하면서 미분할 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지 않고 자, x만 중심 문자로 보고 얘 상수 취급하고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s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겠죠. 이런 관계식이 나왔죠. 근데 이 문제에 약간 포인트가 있었다면 우린 둘 다 미분해놔도 되는데 둘 다 미분해놓을 건데 포인트가 이 두 식을 연립해내는 게 좋다 이거였어. 두 식을 연립해보니까 연립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같다 보니까 현재 t의 세제곱에 ln의 s-t랑 그 다음에 s-t분의 t의 세제곱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를 약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서 간단해진 식 하나를 얻게 되었고 되려 이 식을 미분하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좋았다 라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무언가를 미분하고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이렇게 냅둘 거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뭐를 G라고 F라고 나왔죠? 실수 A의 값. A는 FT라고 잠깐 주기로 했어요. A는 FT라고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일단 미분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거 미분했던 것 같으니까 얘 미분할게요. 그냥 위에 거 미분하면은 t에 대해서 이제부터 미분할게요. 자, 페이지가 이제는 여기에서 t를 정의역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x를 정의역으로 보고 걔를 통해 그림을 그렸고 관계를 찾았는데 얘네들끼리 관계가 형성되자마자 t가 정의역이 된 거예요. t가 정의역인 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A를 FT라고 하고 F' 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가 중심문자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T의 값에 따라서 S나 A도 결정이 되는 게 중요했던 거죠. T가 여기가 3이었다가 10으로 바뀌면 이게 더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럼 L은 이 지수함수는 더 왼쪽으로 밀려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T의 값에 따라 S도 바뀌고 접점도 위치가 바뀌고 A 값도 바뀌어야만 더 왼쪽으로 밀리겠죠? 이런 식으로 T의 값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애들이다. A와 S가 라는 걸 알면서 미분을 해볼게요. 얘랑 얘만 미분할게요. 이거 미분하면은 T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3T의 제곱에 ln S-T 더하기 이번에는 T의 세제곱에 S-T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미분한 거니까 속미분 했으니까 dt분의 ts 빼기 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옆에는 2의 s-a 그대로 나오는데 속미분하면 dt분의 ds 빼기 dt분의 da가 나온다는 걸 알았죠. 우리 알다시피 이게 구하는 애가 될 건데 이것도 미분해볼게요. 얘는 그대로 미분하기로 했죠? s-t분의 1에다가 dt분의 ds 빼기 d 빼기 1
요거고요. 여기는 S-T 분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미분되고, 자, 속미분 DT분의 DS 빼기 1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미분까지 다 해놨고 관계식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 미분하면 t에 대해 미분하면 dt분의 da는 f'T였어요. 우리는 이제 f'T 3분의 1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므로 t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서 이제 페이지가 바뀔 거죠. 이제 대입 페이지로 바뀌게 될 건데, 옆에는 관계식 미분 페이지였고요. 대입 페이지인데 이제 t가 3분의 1일 때 s와 a는 그때 당시 s와 a는 얼마인가를 구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게 3분의 1일 때 dt분의 da는 얼마인지도 구하는 게 관건이었죠. dt분의 ds도 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을 최대한 구해내서 정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이 파트가 중요했죠. 자, 얘네들이 같은데 우리가 자꾸 헷갈렸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얘네가 0이 아니라서 약분이 된다면, 그러면은 S-T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S-T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 안쪽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야, 얘네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0이구나 를 알아내면서 이 문제가 진짜 쉬워졌어요. t가 3분의 1일 때 그게 아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얘가 1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여기다가 이 문제 여기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면은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가 됐더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었고요.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dt분의 ds는 1이니까 여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구할 수 있었나?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았죠? 자, t세제곱의 이 친구가 얘랑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좀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해서? 아니다. 이걸 바꾸자. 자, 얘가 얘니까 이 친구 역시 얘 대신에 t세제곱에 ln에 s-t를 넣어서, 자, 이게 약분되게 만들고 얘도 약분되게 만들어서 t값은 3분의 1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3분의 1을 대입해서 넘겨주면은 얘가 9더라. dt분의 ds 빼기 dt분의 da가 9더라를 알게 된 문제였죠. 이 문제는 계속 얘네들을 갖다가 대입해서 없애주고 약분하는 걸 목적으로 둬야 되고, 실질적으로 t가 3분의 1일 때 s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얘네를 구하기 힘드니까 애초에 똑같은 애를 대입해서 약분하는 전략으로 가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친구가 1이었던 거 다 알았기 때문에 정답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얘가 마이너스 8이 나왔죠. 그쵸? 네. 제곱이니까 64겠죠. 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문제고요. 25번 문제가 사실 학교 시험 낼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해요. 근데 학교쌤이 좀 똑똑하면은 25번은 좀 활용해서 좀 문제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쌤이 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다면 25번 문제는 건들 생각이 안 들겠죠. 이 문제가 작년 6월인 것 같아요. 기억이. 25학년도 6평이죠? 30번. 왜 기억하냐면 이걸 봐서가 아니라 평가 30번을 봐서가 아니라 탄젠트 나오는 문제를 작년 6경 때 풀었는데 실수 하나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랑 풀 때. 그게 96점이 요거 하나 틀린 거였거든요. 근데 컨셉은 맞았는데 중간에 답이 하나가 계속 안 나와서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계산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무한대로 가면 위아래가 차수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차수가 안 맞아서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y는 이렇게 쓰면 더 좋아요. y는 10분의 1의 루트 x니까 무리함수고요. 탄젠트는 그냥 다 알죠? 무리함수랑 탄젠트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래요. 좀 바로 느낌이 오셔야 되는 게, 당연히 그 x좌표 구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근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탄젠트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 탄젠트를 그려볼 건데 하나만 더 그려볼까? 그릴 건데 자 10분의 1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칩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만나는 친구는 뭐 0,0인데 그거 말고 처음 만나는 친구는 이건데 두 번째는 여기고 세 번째는 여기고 네 번째는 여기잖아요. 자 우리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잠깐만요. 문제에서 아마 이런 얘기는 줬을 거예요. 얘와 얘의 교점을 an이라고 두기로 한 말은 줬죠? 네. 작은 수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했으니까 an이 x좌표인 건 알고 계시겠죠? 그쵸? 보세요. 이 x좌표들이 점점 점근선으로 가까워진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 근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10분에 루트 an 집어넣은 거랑 탄젠트 an 집어넣은 거랑 같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렇게 시작하시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잘했는데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건 이 an의 값이 x좌표인데 얘가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집니다. n이 무한대로 갈수록 an은 점근선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걸 좀 파악해 주시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점근선 표현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뭐라고 쓰면 되지? 야, 첫 번째 좌표가 0이고 두 번째가 이거잖아. 두 번째가 이랑 같네. A2가 잠깐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2분의 홀수지. 그치? 점근선의 방정식 2분의 홀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2분의 3. 그치? 잠깐만. 근데 A의 n 플러스 1번째가 얘잖아. A의 1번째는 1이잖아. A의 두 번째가 2분의 파이랑 만나고 A의 세 번째가 2분의 3파이랑 만나고 A의 네 번째가 2분의 5파이랑 만나고 잘못했나? 어? 아니 나 지금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있잖아. 아 저는 수업도 안 듣네. 제가 시행이 없어. 검제네. 집에 있던 거 맞는 거 같은데. 소식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n 플러스 1번째가 얘다라고 할게요. 잘 보세요. A의 첫 번째가 2분의 파이 아니고요. A의 두 번째가 2분의 파이랑 붙은 A의 세 번째가 2분의 3파이랑 붙은 A의 네 번째가 2분의 5파이랑 붙은 이거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가 얘랑 붙음이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A의 n번째는 2분의 2n 마이너스 3파이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값은 결국 2분의 2n 마이너스 3파이에 가까워지더라. 2분의 2n 마이너스 3 부분에 있는 점근선과 가까워지더라.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x 좌표는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 무한대로 가면은 거의 점근선 값이겠다. 요거요. 요거 알면은 나머지는 문제 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게 10만 좀 열심히 써볼게요. 파이 제곱분의 1 잠깐 빼고요. 리미트 a의 세제곱도 빼고요. 그래서 탄젠트 이거부터 볼게요. 이건 사실 당연하게 또 더셈 공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이유가 탄젠트 an을 제가 이걸로 더셈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탄젠트 an 플러스 1과 an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 곱하기 탄젠트 an 이렇게 떨어지게 써놓기만 하면은 자 이제부터 이 친구는 제가 뭐라고 쓸 거예요? 10분의 루트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10분의 루트 AN이라고 쓸 거니까 뭐가 되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도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N이니까 뭐가 되겠죠? 물론 이거의 전체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리고 우리 살짝 보면은 어쨌든 AN 솔직히 이문제 쉽게 푸는 방법은 이제부터 이건데 n-2분의 3파이잖아요. AN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n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최고차항만 중요하잖아요. 무한대로 갈 때. 그렇잖아요. 최고차항만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얘네 안에다 그냥 대충 n 때려 박은 다음에 n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유리화할 때나 이럴 때만 조심하시고요. 네,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차피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단계가 세 단계인데 탄젠트로 되어 있는 애 AN으로 바꾸고 AN 되어 있는 애 나중에 이걸로 바꿀 거예요. 나중에 결국 N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리고 N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할 겁니다. 자, 얘에다가 AN 세제곱 곱해져 있는 거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할 거예요. 됐죠? 여기만도 정리 좀 합시다. 에이, 그지 같은 거 이거 해야지 뭐 어떡하냐. 그죠?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AN 플러스 1 곱하기 AN 분의 100 통분하면은 100분의 자, 정리해볼게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100 플러스 루트 30번이니까 천천히 해야죠. 근데 여기서 뭘 하나 빼뜨려가지고 그때 아니 그래가지고 자꾸 n이 하나 남는 거야. 분 뭐였나? 분 자였나? 극한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차수가 안 맞으니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겠죠? 자, 앞에는 100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A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직 제곱 안 했는데 이거 유리화 해야죠. 왜냐면 얘가 n 플러스 어쩌고 얘도 n 플러스 어쩌고면 얘네 지금 최고차항끼리 지금 0이잖아요. 계산하면 이해하셨어요? 얘가 n 더하기 뭐 이거 n 더하기 뭐 이거일 텐데 n 맞으니까 빼기니까 유리화 해야죠. 유리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화를 미리 해놓고 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 an 플러스 1이고 an이면 유리화하면은 위에는 100에다가 자 an 플러스 1 빼기 an 이고 여기는 루트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까지 밑에 내려올게요. 자 이거 전체 제곱인데 이거 그냥 바로 할게요. an 플러스 1번째와 an번째의 차이는 파이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차이가 파이 날 거 아니에요. 한 칸 차이니까.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파이라고 할게요. 약분하고 10 쓰고요. 자, 얘네들의 제곱입니다. 자, 제곱 100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AN의 세제곱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다 이제 여기 뭐 여기 두 개 계산한다고 0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n 갖다 박을게요. 최고차항이 다 n이래네요. n 넣을게요. n 제곱이네요. 그냥 n 나올게요. n 자, n 넣을게요. 여기는 2루트 n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n 세제곱 넣으면 될 것 같죠? 자, 여기서는 n 제곱이에요. 어차피 최고차항 이거 필요 없어요. 의미 없죠? 자, 100 플러스 n의 제곱 해봤자 n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4n 맞죠? n 세제곱에 n 세제곱 좋아요. 25 파이 제곱인데 파이 제곱분의 1 있었죠? 정답 25입니다. 마지막에 AN을 n에 대해서 그냥 n이라고 보자. 최고차항만 필요하니까 이 스케일 해주면 굉장히 필수하게 풀립니다. 이 짓을 안 하면 이걸 다 대입해서 예명해야 되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AN은 n 플러스 상수네. 어차피 다 상수항 필요 없잖아. 무한대로 갈 때 상수항 끼지 말고 그냥 n으로 대충 치환하자. 대신 뭐만 중에 얘네들은 n인데 루트 1 빼기 루트 n이니까 유리화가 필요하네. 유리화만 꼭 해줘. 잊지 말고.
알겠냐고 이제야. 되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다 제일 중요한 거보다 얘네의 교점의 x좌표인 a는 점근선에 가까워지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저 멀리서 보면 이 친구 거의 점근선이다. 요거 이게 포인트예요. 알았죠? 학교생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이 문제를 예쁘게 좀 바꿀 수는 있죠. 생각이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탄젠트 2x로 바꾸면은 주기가 바뀌니까 좀 여기가 이제 2분의 n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렇게 내면 또 2분의 n이 들어가니까 또 분수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이걸 이해 잘 하셨다면 이렇게 바꿔내실 수도 있겠죠. 네. 네, 쾌적하게 푸는 포인트 다시 얘기할게요. an 대신에 n 집어넣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차. 25번이었어요. 예, 그때 진짜 물 빼먹었을까? 그때 아직도 아침에. 네. 그런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26번 하겠습니다. 네, 아까 너네 마음이 이해갔어. 내가 이거 풀 때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었거든. 10분 좀 안 남았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더 잘 계산이 안 됐던 것 같아. 좀 간만에 그런 걸 느꼈어. 샤프 잡고 문제 푸는 걸 시간 재고 푸는데 생각보다 이 샤프가 손에 안 맞으니까 안 풀리는구나. 그리고 너네들도 이런 문제에선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어. 올해도 그래서 해보려고요. 6평 볼 때. 너네 6평이 밀렸지? 그치? 대선 때문에. 그렇지. 6월 3일이었는데 6월 4일로 바뀐 거 아니야? 뭐가 얘기야? 아니 뭐 대통령 선거 일주일 하는 거 아니잖아. 뭐그 홍준표 캠프 가서 춤추고 있게? 선거날 조심. 홍보날 쉬지. 나이스. 홍보날 쉬지. 이벤트네. 그렇죠. 운석의 나이스. 하면 나이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네, 이건 다 모두 연수고등학교 3학년 김현 씨의 경애입니다. 네. 우리 그러려니 합시다. 자, 볼게요. 이 문제는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단 이 함수가 a가 양수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양수. 밑에 보면은 gx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는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일단 기함수예요. 분모는 무함수인데 분자는 기함수면 기함수죠.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보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분자 때문에. 그렇죠? 기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해요. 잘 보세요. a, b 양수라고 했죠.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있죠? 분모는 항상 양수인데 그럼 분자를 좀 따라갈 건데 분자가 최고차가 음수인 격이네요. 감소하는 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기함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감소하는 것만 먼저 해볼게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필기 좀 합시다. 언제 어느 순간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감소함수가 있는데 이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고 이 교점들 모두 다 y는 x 위에 있다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1학년 때도. 그러니까 증가함수인데 역함수가 있는 상황에서 교점은 무조건 교점들이 y는 x 위에만 있어잖아요. 근데 감소하는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얘네들이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 중에 딱 가운데 있는 애만 y는 x 위에 있고 이 두 아이는 y는 x 위에 없죠. 근데 적어도 얘네가 어쨌든 y는 x 대칭은 맞으니까 여기가 a, b면은 이게 b, a인 건 맞는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는 기함수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현재 제가 얘기하는 개념에는 기함수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감소하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와의 관계만 설명한 겁니다. 그 관계에서 이 둘이 일단 나오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역함수끼리의 교점은 서로 y는 x 대칭이어야죠. 그쵸? 근데 보세요. 얘가 만약 기함수라면 껴들면 감소 역함수까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이 반대 서로 값이 반대고 그 다음에 y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x 위에는 하나밖에 없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 기함수가 들어가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냐 일단 기함수면 이 친구가 0,0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0,0이 무조건 이제 y는 x 위에 교점이 되겠죠.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게 되겠죠? 그쵸? y는 x 위에 0,0이 마침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중심 교점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원본함수 잠깐 볼게요. 원본함수 입장에서 지금 보는데 이 점이랑 이 점이요. 이 점이랑 이 점이 서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쌤,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있는데 애초에 얘랑 얘가 이 두 교점의 원점 대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돼요. y는 x 대칭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점 대칭도 맞아야지 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감소하는 역함수일 때는 이것만 떴는데 이제 기함수까지 들어가면은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기함수 적용하면 이렇게 반대로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 같아지게 되더라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b값이 마이너스 a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이런 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기함수에 대한 문제에서의 교점은 서로 이 두 근이 서로 반대모인 같은 값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네. 이 문제가 감소만 했으면 여기 뭐 2,3이면 얘는 3,2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소하는 기함수잖아요. 얘가 2, 무조건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그래야 여기는 마이너스 2,2 되면서 이 두 점이 y는 x 대칭의 원점 대칭도 함께 이루어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됐죠? 열받는 게 이 문제보다 더 좋은 그 감소하는 그 기함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빠진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는데 기출예비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최근 문제고 더 좋은 문제 옛날 문제가 있는데 확실하게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접근해도 접근했네. 잠깐만요. 그럼 필기하고 싶다가 잠깐 찾아볼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정시반 미적분 거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감소하는 기함수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적용하는데 자, 이 문제가 어쨌든 역함수가 떴기 때문에 역함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gx가 fx 빼기 f 역함수래요. 이 그림으로 볼게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gx의 근 중에는 0,0은 무조건 있고요. 두 함수를 빼고 있잖아요. 지금 노란색 원래 함수와 굉장히 역함수 빼는 거니까 gx의 근은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겠죠. 근이 그러니까 하나 알파 a로 할게요. a 하면 안 되겠다. 여기 a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gx의 근은 알파 하나 있고 마이너스 알파 있는 격이죠. 됐죠? 알파 하나 있고 마이너스 알파 있는 격이죠. 그렇죠? 제가 이미 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gx는 hx는 gx의 fx라고 합니다. 자, g2가 h0이래요. g2는 f의 2-f의 역함수를 있고요. h0은 g의 f의 0이거든요. 자 말했죠.
F0 0이에요. fx 0,0 지나요. 그럼 g0은 얼마인데요? g0은 0이죠. f0 빼기 f0 gx의 근이니까 0이죠. 0이네요. 둘이 같다는 거네요. f의 2랑 f의 역함수 2가 근을 알았네요. 2네요. 여기가 f의 2랑 역함수 2랑 같아야 되니까. 아, 우리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콤마랑 2콤마인 걸 벌써 알았다고요. 감소하는 역함수인 걸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미안해요. 감소하는 기함수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 이런 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굉장히 좀 쾌적해지죠. 아, 이렇게 만나고 있구나. 감소하는 거 어떻게 알았다고요? 최고차항에서 음수가 더 알았다. 3차함수. 됐죠? 자, 또 해볼게요. G'2는 이제 이거죠. F'2 빼기 F의 역함수 프라임인데,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얘가 기함수니까 일단은 잠깐만요. F 역함수의 2는요. 그러니까 F 역함수에 2 넣으면 물음표면은 F 함수에는 뭘 넣으면은 2인데 우리 이거 마이너스 2인 거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결국 F'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일 텐데 근데 한번 잘 보실래요? 여러분 기함수잖아요. 여기 F'2 이 노란색이 fx예요. 2에서의 기울기나 프라임 2에서의 기울기가 같아야죠. 기함수인데 그러니까 저거 이제 F'2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 G'2는 얘네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옆에 있는 5개의 H'2를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H'은 H 여기 써놓을 거예요. HX가 G'의 fx죠? 아, 미안해요. HX가 이거죠? 그쵸? 야, 이거 좀 정리 좀 해보자. 이건 GX에 넣어볼게 그냥. 그러면은 F의 fx 빼기 x네? 이거 여기 이 fx 여기다 넣으면 이제 줄면 안 되지. 온도를 더 낮춰줄까? 담요쌈이고 따뜻하다고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잠깐만요. hx 하여튼 이건데 그쵸? gx에다가 이제 f 집어넣으면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f'의 f의 x 곱하기 f'의 x 빼기 1이잖아요. 이게 hx는 2 넣어볼게요. f2 얼마예요? 잠깐만요. f2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보이시죠? 근데 f' 마이너스 2 뭐랑 똑같다고요? f2랑 똑같다고요. 이거 f'2랑 똑같다고요. 기울기가. 여기는 2 넣었으니까 요거죠? F'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잠깐만요. G'2가 마이너스 5배의 F'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5배 했으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F'2를 준 거잖아요. 그쵸? F'2를 준 거예요. 2차 방정식 풀면은 3차 방정식이네. 네. 그거로 갑시다. 1 아니에요? 응? 어디가 1이야? 그냥 1 넣으면 되지 않냐고? 아, 근데 일단 1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소하기 때문에 프라임 값이 양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아니지? 마이너스 1도 맞긴 하네요. 마이너스 1도 맞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이면은 이 3차 함수가 근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하나 더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너가 봐봐. 이미 1도 근이고 마이너스 1도 근이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근 나오거든. 그래서 근 찾아보자. 이거 k라고 두고 자 5k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은 0 들어봐 얘들아. 이거 k라고 둔 거야. k 그리고 나 이거 양변에다 곱한 거야. 됐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그치? 5k의 k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5k 플러스 1. 아, 그러면은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분의 1 3개 나온다. 그치? 그 중에 될 수 있는 건 이 두 개예요. 왜요?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해봐야지. 자 이제 여기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얘네가 양수라고 나왔고 뭐 있었는데 하나 서로 다르대요. 이게 나왔어요. 자 일단 볼게요. 우리 일단 F2가 마이너스 2인 거 나왔죠? 그거 대입하면 A, B 관계식 나왔고 F'2가 마이너스 1이냐 5분의 1이냐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어요. 야, 이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맞지? 그치? 네.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프라임 좀 에반데 분자입은 마이너스 앞에 두고 분모입은 분자 이 내입해 볼게요. 아, 이거 은수가 짝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마이너스 12a 플러스 2b 5 빼기 4에 8a 플러스 2b 네, 계산해야 되는데 60a 천천히 할게. 마이너스 32b 마이너스 8 28 마이너스 32A. 근데 뭐 어떻게 그 a로 계산하고 있었어. 28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25 이게 나왔네요. 얘가 일단 마이너스 1인지 먼저 할게요. 그럼 이게 1이니까 얘가 25 28a 마이너스 3b가 25 위에 거 3배 25 넘기 그러니까 1, A가 1, 이거 1 나와? 안 되겠네요 이거는. A, B가 서로 다르니까. 네 그러면은 1 나오니까 안 된답니다. A, B가 진짜 1 넣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탈락. 이거 지우고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걸로 가볼까요?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 28a 마이너스 3b가 5 해볼게요. 그냥 하자. 세배 해가지고 하자. 인생 뭐 있냐. 이게 더해보면요 40a가 20이니까 a가 2분의 1 이건 다를 것 같네요. a가 2분의 1이면 b는 3 네 다르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네 a, b 구했네요. 근데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소하는 기함수에 대한 역함수 문제는 얘네가 무조건 서로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인 값이어야 한다. 왜요? 역함수 기준으로는 이 둘이 뒤집히는 걸로 기함수 기준으로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걸로 가야 되니까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할게요. 27번을 하고 쉬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지워볼까요? 27번 이 문제는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엄청 그렇진 않아요. 실상 가지고 보면 이 문제를 시험 문제 낸 학교도 일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간단하게 문제 써줄게 재훈아. 수환이 그걸 훔쳐보려고 그래. 놀다가 하는데 지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렵네.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도 그리고요. 자, 이게 이제 fx인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fx는 뭐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이고 뭐 주기가 3이다는 문제에서 그려놨으니까 우리가 수고를 덜었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데 gx가 중요하죠. 이거 좀 조심히 봐야 되죠? 여기 h가 0 플러스로 올 때 절대값 h분의 f의 2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2의 x. 자, 이게 gx의 값이라고 한답니다. 해석을 좀 해볼게요. gx는 일단 h가 0 플러스로 오니까 어떤 함수의 미분계수네요. 우미분계수네요. 우미분계수. 0 플러스니까. 그 x값의 오른쪽과의 기울기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미분계수. 그 우미분계수 할 건데 그거의 절대값까지 씌운 거래요.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의 절대값 값이 gx래요.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있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결국 x 플러스 h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분계수가 어떤 거에 x 플러스 h 넣은 거에서 어떤 거에 x 넣은 거를 h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 구하고 있잖아요. x 플러스 h가 누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함수에 x 플러스 h 넣고 이 함수에 x 넣어서 빼고 있으니까 gx는 이 함수의 우미분계수의 절대값이군요 라고 이해해야죠. 그러면 얘를 일단 미분을 하면 저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저 함수를 미분하면 저게 나오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렇게 생긴 함수의 우미분계수가 그거의 절대값이 gx래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좀 더 계산은 이걸로 할 건데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f라는 상자에 이런 값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 상자를 프라임한 다음에 이런 값을 던졌을 때 미분계수 보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좀 더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f 상자에 결국 보세요. f 상자에 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f 상자를 미분하고 이 x제곱에 계산되는 어떤 값을 딱 던졌을 때 그때 미분계수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f 상자에서 물론 이게 보세요. 이 f 상자에서 제가 뭐 3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해요. 3에서의 우미분계수가 궁금하다 칩시다. 우미분계수. 3에서의 우미분계수 궁금해요. 자,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x에 로그 2에 3을 딱 던지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걸 딱 던지면은 결국 정확히 여기죠. 여기에 이걸 딱 던지면은 그럼 이게 결국 3이 되면서 f'3 우미분계수 볼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여기 x에다가 로그 2에 3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2x에다가 로그 2에 3을 던지면 이 g라는 친구는 뭐다? f라는 함수에 여기 x에 로그 2에 3이 들어온 그 지점에서의 프라임 우미분계수를 보여주고 그 우미분계수의 절대값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얘네가 딸려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얼추 느낌이 되시는 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볼게요. 이런데 이런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잠깐만요. x는 a에서 불연속인 a 값 중에서 열린 구간 -5부터 5 사이에 속하는 모든 걸 더하래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가 불연속이 되는 그 x 값이에요. 여기에 뭘 던졌을 때 미분계수가 뭔가 불연속이 되게 나오나 봐요. 그 a 값을 얘부터 얘를 던져 넣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지금. -5부터 5 사이에 있는 a 값을 던져 넣어봤을 때 그때 나오는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5부터 5만 A 값 중에서 여러 공간에 속하는 모든 크기를 잡는 거다. 이거 맞냐 이거? 마이너스 5를 넣을 수 있나? 네. 그럼요. 넣을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넣는 값이 마이너스 5를 넣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로그 2에 32분의 1을 넣겠다는 거니까 맞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 친구의 값이 이 친구 그죠? 저 친구의 값이 언제일 때 미분계수가 달라질까요? 일단 여기서 달라지죠. 봐보세요. 1 봐봐요. 1보다 왼쪽일 때 우미분계수들은 1보다 왼쪽일 때 우미분계수들은 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다가 1이 딱 되는 순간 우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여기서 불연속이 생겼죠. 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잖아요. 여기는 0이니까 절대값 2와 0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F'1이 되게 만드는 F'1 나오게 만드는 X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0이겠죠. 제가 왜 1부터 보는 줄